염증 죽이는 강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레에 넣어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강황밥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2016년 국제연구에서 커큐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절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올 만큼 강황은 염증 잡는데 정말 탁월한 식품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황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카레 매주 해 드시고 강황 가루를 꼬박꼬박 챙기셨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바로 이 흡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드시는 방법에 이것만 더해 주시면 강황 효과가 확 달라지는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강황이 흡수가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에는 잘 녹는데 물에는 잘 안 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은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커큐민이 몸 안에 들어와도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커큐민은 장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간에서 빠르게 분해돼 버려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조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추입니다. 카레 드실 때 후추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맛 때문에 넣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후추가 강황의 흡수율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던 거예요. 후추 안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피페린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커큐민이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장에서 흡수되는 것도 도와주거든요. 그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됐는데요. 강황에 후추를 더했을 때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높아졌어요. 20배입니다. 20배. 양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황 한 스푼에 후추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후추가 아니라 검은 후추여야 돼요. 흰 후추는 가공 과정에서 피페린 성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마트에서 검은 통후추 하나 사다가 강황 드실 때마다 갈아서 넣어보세요. 카레 끓이실 때도 마지막에 검은 후추 조금 갈아서 넣는 것, 이제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이랑 강황, 사실은 같은 집안이에요. 둘 다 생강과 식물이거든요. 외모도 비슷하죠. 뿌리 모양이 울퉁불퉁한 게 많이 닮았잖아요. 이 강황에는 커큐민,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드실 때 먹을 때보다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강황의 염증을 잡고 생강이 그 효과를 뒤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황은 성질이 살짝 찬 편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공복에 강황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걸 딱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강황차 만드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 같이 넣어보세요. 강황밥 하실 때도 생강가루를 한 꼬집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올라갑니다. 잠깐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이 염증 잡는데 이렇게 좋은 식품인데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염증을 잡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잡되 달아버린 연골 재료까지 함께 채워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강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에? 파인애플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브로멜라인 사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 재울 때 파인애플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천연 소화 효소인데요. 이 브로멜라인이 강황의 커큐민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브로멜라인 자체도 독립적으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황의 염증을 잡고 파인애플이 옆에서 같이 염증을 잡아주는 이중 작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브로멜라인은 커큐민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강황차 마실 때 파인애플즙을 조금 섞어서 마시거나 식후에 파인애플 서너 조각을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파인애플의 달콤한 맛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줘서 훨씬 먹기가 편해지거든요. 강황 특유의 흙냄새 같은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예요.
자, 네 번째. 이건 진짜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양파입니다. 해장국 끓일 때, 볶음밥 만들 때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그 양파가 맞습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이 강황의 커큐민과 함께 드실 때 항염, 항산화 효과가 서로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차이 나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양파 가장 안쪽에는 그람당 0.1mg이 들어있는데 껍질에는 무려 8.41mg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속보다 4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양파 껍질 그냥 버리셨다면 퀘르세틴의 40배를 전부 버리신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육수 낼 때 넣거나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강황과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 양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랏빛이 도는 양파인데요. 자생 양파 껍질이 일반 양파 껍질보다 퀘르세틴이 무려 5배나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자생 양파 구하실 수 있으면 껍질 따로 모아두셨다가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조합들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황 양파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에도 강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재료는 이래요. 양파 반개, 양파 껍질 한 줌, 강황가루 반 스푼, 생강 슬라이스 2-3조각, 검은 후추 조금, 된장 한 스푼, 물 500ml. 재료가 이게 전부예요.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먼저 냄비에 물 500ml를 붓고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넣어서 중불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이 국물 안으로 쏙 빠져나와요. 노르스름한 빛이 돌기 시작하면 껍질을 건져내시고요.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된장 한 스푼 잘 풀어줍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반 스푼, 생강 슬라이스 2-3조각, 검은 후추 갈아서 조금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끝입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먼저 국물 색깔부터가 노르스름하니까 보기만 해도 몸에 좋겠다 싶어요. 된장의 구수함이 베이스로 깔리고 양파가 국물을 달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생강이 살짝 알싸한 맛을 더해주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입맛을 돋궈줍니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번에는 빼고 드셔도 돼요. 강황 특유의 쓴맛이나 흙냄새는 된장의 구수함이 거의 다 잡아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게 강황 들어간 게 맞아요? 하실 정도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은 국입니다. 이 국 한 그릇에 오늘 말씀드린 강황, 후추, 생강, 양파 껍질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고요. 매일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이면 강황 효과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강황에 좋다고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황의 좋은 성분을 싹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철분제랑 강황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오히려 빈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를 드시는 시간이랑 강황 드시는 시간을 2-3시간 정도 꼭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 혈압약이나 희석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강황과 생강 모두 혈액 응고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약 드시는 분들이 강황과 생강까지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강황은 하루 한 스푼이면 적당합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좋은 식품도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강황으로 염증을 관리하시면서 연골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메가3보다 훨씬 강하게 염증을 차단하는 ETA 성분의 연골 재료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황 드실 때 검은 후추 반 스푼 꼭 같이, 흡수율이 20배 올라갑니다. 생강 2-3조각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파인애플 몇 조각 곁들이면 브로멜라인이 염증을 같이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속보다 4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으니까요. 강황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 꼭 기억하셨다가 내일 식탁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백색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국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살을 살게 하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의 주인공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작고 향긋한 나물인데요. 이 냉이한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명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냉이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8%나 됩니다. 보통 채소들의 단백질 함량이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냉이는 그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 A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인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오늘은 냉이가 왜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치 않고 낮에 나른하고 뭔가 기운이 축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춘공증 때문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계신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은 이 부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이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눈도 자꾸 충혈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 피곤함을 그냥 나의 탓으로 넘기시기엔 조금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피로, 이게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간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겨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피로가 만성이 되고 결국엔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술을 전혀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문제도 빼뜨릴 수 없습니다. 겨울 동안 덜 쓰던 관절이 봄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5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식재료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지 성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가 간 기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콜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게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절반도 뼈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냉이 100g에 칼슘이 145mg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냉이를 한 번에 먹는 양인 50g에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어서 빈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에요. 냉이가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십자가과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채소로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냉이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쉽게 안 가셨죠? 냉이의 비타민C와 철분이 몸속 피로를 녹이고 활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이가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꾸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도 냉이를 먹으면 간에 작용해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냉이가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눈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계단 오를 때 시큰하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하루 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는 동안 일상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 연구팀이 냉이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했는데요.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공익연구기관에서 냉이의 효능을 직접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 본초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도 독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백색영이라는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냉이는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황금조합 3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황금조합 첫 번째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이 3방향에서 동시에 채워줍니다. 냉이 단백질 8%,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니 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뼈 건강과 근육 유지를 한 번에 잡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냉이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 3분만 끓이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끓이면 냉이 특유의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자, 황금조합 두 번째는 냉이 달래 간장밥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죠.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거나 봄철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조합입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거든요. 거기에 냉이의 비타민C가 달래 속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달래간장을 올려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황금조합 3번째는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챙기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조합인데요. 냉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채소라 포만감은 높으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1스푼 넣어주시면 냉이의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고 된장의 짠맛도 중화돼서 나트륨 걱정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냉이에 된장 반큰술, 식초 반큰술,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시면 영양 만점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도 조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냉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 찬 기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따뜻하게 끓인 된장국으로 드시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됩니다. 생냉이 무침보다 국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냉이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이와 밀가루 음식은 함께 많이 드시는 걸 피해주세요. 국수나 수제비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는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짧아요.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재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냉이 한 묶음을 꼭 담아오세요. 올 봄에 냉이 한 그릇이 건강한 1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 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은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팥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